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무려 97.5%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이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에서는요. 보험에 가입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하는 요소들 그리고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로요. 가입하신 보험과 납입 금액 그리고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요. 지금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요. 꼭 필요한 노하우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창호 팀장께서 보장성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보험 가입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플래너 이창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장성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97.5%의 시대. 보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상품들 가입하셨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보험 가입 선택 시 필수 고려사항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적당하신지, 두 번째는 보험 금액은 적당한지, 세 번째는 보장 기간은 충분하신지, 네 번째로는 갱신형, 비갱신형인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보험료 부분이신데요.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신다면 유지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고 해지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 이상이 돈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우셔서 해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해지하시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는 목적 자금이 필요하셔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셨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하시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셔서 해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 중에 해지하시는 부분이 50% 이상이 돈에 대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신데요. 전문가들이 말씀드리기로 가계 수입의 7%에서 12% 정도가 보험료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상품을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는 가입자분들께서 7%라도 부담을 느끼신다면 상품 유지하시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보험 금액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아울러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 일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장자산이 평균 2억에서 5억 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보장자산이 9천만 원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미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한 가정의 가장이 부재 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들이닥칠 경제적 리스크를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맞는 보장 금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보장을 적은 보험료만 찾기만 하시다 보면 보장받으시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성분들은 50대 후반, 여성분들은 60대 중반의 평균 수명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3년도만 보더라도 남성분들은 70대 후반, 여성분들은 80대 중반 정도의 평균 수명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보장기간이 언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를 모르고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개의 상품은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보장받으시는 기간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짧은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60세 만기라든지 80세 만기 이런 상품들을 유지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내가 가입하고 계신 보장성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보장받으시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갱신형 보험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실 수 없이 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머지 다른 보험, 질병, 상해, 건강, 종신, 암보험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마다 다 틀리게 갱신형 보험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갱신형 보험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는 가입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갱신형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설계서만 좀 꼼꼼히 보시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이런 불만은 많이 나오시지 않으실 텐데요. 갱신형 보험 가입 설계서만 보시더라도 갱신 시점에 예상되시는 갱신 보험료가 기재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70세, 8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을 땐 납입은 정기기간 동안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노후 시점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보장성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재 받고 계시는 보장성 보험료가 나에게 적당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상황에 맞게 보장 금액이 적당하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네 번째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갱신되시는 시점에 대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보장성 상품 가입하실 때 이 네 가지만 알고 가입을 하신다면 피해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라이프 플랜 A, 오늘은 보장성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 그리고 가입 요령에 대해서 이창호 팀장의 노하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이창호 팀장과 함께 리치플래너 조인성 지점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앞으로 엑기스 같은 정보를 모아서 알터랑 같은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호 팀장님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긁어드리는 효자손 같은 상담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 혹시 지점장님도요, 보험 가입 시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을 찾기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나이대별 가입 설계를 하시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요, 보장 기간이나 범위 또 그리고 갱신형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태아보험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27세 만기 상품인데 100세로 네네.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문의드렸거든요. 그 태아보험에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 혹시 뭐 아드님이나 따님 보험이세요? 이제 8살이고요. 네네. 남자아이 네네. 현대해상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이에요. 야, 현대해상의 태아보험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 혹시 정확한 그 보험명은 모르세요? 구den구 CI 보험이고요. 네네. 그리고 구den구 CI. 20년 납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27세 네. 만기고요. 20년 납이시고 언제 가입하셨어요? 2007년 11월. 2007년에. 그럼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죠? 근데 보험료가 34,000원이요. 34,000원이시고요. 지금 아드님이 그 구den구 CI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보장 기간이 27세라서 너무 짧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이걸 100세로 변경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저도 둘째 같은 경우는 100세로 가입을 해놨는데, 네네. 근데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것도 있었고, 네네. 또 이제 또 배가 아파가지고 또 뭐 통원 치료 받은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네. 이 보험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하면 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약이 따를 수가 있을까봐 제가 문의 한번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인성 지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네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지금 너무 만기가 짧으신 것 같으세요. 100세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시청자님하고 말씀 나누고 네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녀분 통해서 현대 구den구 CI 27세형으로 가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100세 보장이라는 의미가 우리 자녀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고나 이제 질병이 생겼다고 하면 나중에 성인보험으로 갈아탈 때 뭐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변경해 주시려고 하는 개념 같으세요. 네네. 예,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그런 의미라고 하면 무조건 변경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그러나 좀 몇 가지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지가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한 8년 정도 유지하신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네. 네. 그런다고 하면 100세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놓였다고 하면은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뭐 가입하신 지 1년이나 아니 몇 개월 안 됐을 경우, 또한 네. 가입하신 경우가,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납으로 준비하셨고, 8년 정도 유지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11년 정도, 12년만 납입하시면 27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지금 보험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상품은 보장 내용은 만족하고 계시나요?
보장 내용 사실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지금 치료받는 거 보장 받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네. 네, 만족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분이 그 통원 치료 받으시고 배가 아파서 이렇게 내원하신 적이 많이 있으셨다 그러셨어요. 네. 이제 이거 말고 뭐 수술해서 입원하거나 이래서 보험금을 좀 크게 수령하신 이력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없어요. 아, 네. 네. 예, 보통 아이들은 뭐 감기, 장염, 뭐 아토피, 뭐 중이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 받는 이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병원 가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 같은 경우는 왜 일반 병원은 10,000원, 그리고 좀 큰 병원은 20,000원을 공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뭐 막상 실비보험이 있어도 뭐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나면 별로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통원 특약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구댕구 CI보험 지금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 네. 그래서 이제 보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정리하고 이제 100세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 의료 실손보험이시잖아요. 네. 네, 뭐 응급실을 가거나 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내 실질적인 비용이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요. 네. 네, 만약 지금 변경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실손보험이 1년마다 갱신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아,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가입하셨다면 5년 갱신 상품이세요. 아, 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최대 15년 만기가 됩니다. 그럼 15년 만기가 돼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로운 심사를 통해서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세요. 아, 네. 일부 보험회사들이 뭐 어렸을 때 뭐 아프다, 큰 질병 걸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험가입이 어려울 거다라고 과장되게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병이 있더라도 완치만 되시면 성인이 돼서 어떤 보험에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월 34,000원으로 지금 보장을 받으시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어린이에 맞게끔 특화된 상품이신 거거든요. 네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세로 변경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기존 계약의 유지 기간과 그다음에 실손보험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추가적인 비용을 한 6, 7만 원대 100세로 변경하기보다는 아직 납입 기간이 이제 8년 정도 유지하셨고 이제 반 정도만 유지하시면 27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으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기존 상품은 15세가 넘어가시고 체크 포인트를 한 군대 가는 시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군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질병뿐만이 아니라 상해적으로도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27세 만기시니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원특약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고객분들이 상해 쪽으로 통원특약이 있지만 질병 쪽으로 통원특약은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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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고객분들이 다들 그렇더라고요. 내가 3만 원을 내면 3만 원만큼 보험금을 받으면 안 되지만 받았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험료를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그 기간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상품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실 거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통원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충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어머님, 지금 이 보험 납입하신 기간이 좀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점장님께서는요, 이 보험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해 주시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네, 그런 후에 이제 아드님께서 성인이 되시면 보험 다시 한번 리모델링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ING 생명의 네네. 변액 적립보험인데요. 네네.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네. 종신형이에요. 네네. 이게 잘 들은 건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ING 생명의 변액 적립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거세요? 네네네. 이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가입일은 올해 4월에 했거든요. 얼마 되진 않으셨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 보험 제대로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보험 이름 알고 계신가요? 무배당 모으고 키우는 변액 적립보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무배당 모으고 키우는 변액 적립보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창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게 맞는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보험 제대로 가입하신 거 맞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네.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ING 생명에 모으고 네네. 키우는 변액적립보험 가입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아시는 지인분한테 가입하셨다고 그랬죠? 네네네. 지인분하고 그렇게 많이 친하세요? 아니,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시던 형님이거든요. 그러시고요. 네. 네네. 그러시고. 일단 가입하신 상품이 변액 상품이신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변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듣고 가입하신 거 맞으세요? 그냥 펀드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러시고. 그러시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원금에 손실되신다는 부분은 설명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들으셨고. 그리고 투자되는 그런 펀드 유형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그러시고요. 혹시 은행 적금이나 예적금 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보험회사 거라고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시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저축하시는 습관이 은행 적금 상품을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펀드나 주식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쏠려 있으신가요? 보통 은행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네네. 예. 그러시면 제가 답을 내려드리면 일단은 가입하신 지 지금 2달 정도 되신 걸로 나오세요. 네. 예, 이 상품은 가입시켜 주셨던 지인분하고 연락을 한번 하셔서 취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유는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변액 상품이셔서 매일매일 적립금이 변동되시는 투자형 상품이세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원금 손실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시청자님의 성향이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성향이시다라고 하시면 은행의 저축 상품들 관련해서도 이렇게 변액 상품, 투자형 상품도 있으시고요. 일반 공시율 상품도 있으신데 시청자님께서는 2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가입을 하셔도 늦으신 건 아니실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지인분께서 나쁜 상품을 추천드린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험 상품이다라고 하면 은행 적금처럼 1년에서 3년 이렇게 짧게 저축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셔야 나중에 이자 수익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일단 가입시켜 주신 지인분을 한번 다시 만나셔서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일단 취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시율 상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받으신 후에 2가지의 상품을 다 설명받고 나신 후에 다시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한테 여쭤보셨던 거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신 이 변액보험은요,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시다면 해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474님이십니다.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펀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지점장님. 이 변액연금보험 가입하셨다는데 펀드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선 가입 기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 초기일 경우에는 적립된 자수도 작고 그래서 반복적인 펀드 변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기회비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주기를 한 3년 정도를 주기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직전 3년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지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적립금도 어느 정도 좀 쌓였을 시기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변액보험의 장점인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적립금은 채권 변동성이 적은 채권용으로 변경해 두시고 매월 들어가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지되고 계시는 펀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를 구성해서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이 주식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펀드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796님이십니다.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신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가입 가능한 보험 있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보험 상품 가입하시기가 참 어려우셨는데요. 요즘에는 실버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또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하신더라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에 머무르시고 계시다면 보험 상품 가입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보험회사 측에 병원을 꾸준히 다닌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셔서 보험회사에서 이를 인수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실버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도 상품을 가입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거는 아니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가능한 보험도 있으시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창호 팀장님 첫 출연이신데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8548님께서 이창호 팀장님 어디 미용실 다니시냐고, 또 결혼을 하셨냐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어디 미용실 다니십니까? 예, 집 앞에 다닙니다. 네, 집 앞에 다니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동양생명 변액 유니버셜 정신보험인가? 이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세요? 아니요, 정신보험이요. 아,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세요? 통합종신보험인가? 통합종신보험이세요? 예, 네. 예. 그런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TV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네네. 암보험해갖고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갱신형이 좋은 건지, 제 나이 때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올해 40인데. 네네. 비갱신형이 좋은 건지, 갱신형이 좋은 건지. 네. 그걸 좀 궁금해갖고요. 아,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시려고 계획 중인 거세요? 예. 아, 그런데 그럼 지금 이 변액 유니버설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궁금하신 점은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예.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건 그 상품인 거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인성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암보험,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점장님,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 중에서 어떤 거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때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동양생명에 종신보험이 있으시고, 예. 그다음에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데 갱신이 좋은지 비갱신이 좋은지 그런 문의 주셨어요. 예. 근데 갑자기 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많이 걸리니까요, 요즘에. 제가 또 보장 금액이 이렇게, 얼마 전에 동양 보험사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반암이 1,500이고요. 예, 작더라고요, 좀 보장 금액이. 그래서 그걸 좀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암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이거 말고 다른 보장은 없으신가요? 의료실비에 쬐까맣게 500인가? 해갖고 진단금이 있어요. 그럼 종신보험에 1,500하고 실손보험에 500만 원 있다고 합산 한 2천만 원 진단이 되어 있으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동양생명에 1,500 있는 거는 이 암 진단 자금의 갱신은 아니시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데 갱신이 좋은지 비갱신이 좋은지 말씀 주신 거고요. 예. 자, 이건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딱 몇 가지만 알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은 첫째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보장도 넓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비갱신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세요. 예. 그리고 진단자금도 조금 작습니다. 자,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자, 갱신형 같은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걸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암보험의 갱신 상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좀 일시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갱신 시 때 위험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보험료를 꾸준하게 만기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갱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험률을 미리 산정을 해서 일정한 보험료로 납입 기한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갱신이 좋냐 비갱신이 좋냐라는 부분보다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내가 비용 때문에 갱신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만기 환급으로 돌려받느냐 아니면 순수 소멸성으로 나는 이달 한 달 보험료 냈고 암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보험료로 조정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갱신 같은 경우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통 갱신형 암보험이 10년 납, 15년 납, 그다음에 만기가 10년 만기, 15년 만기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나이가 지금 40이시잖아요? 네, 40세이신데 한 번 갱신되면 50이고 두 번 갱신되면 60이고 그리고 세 번만 갱신해도 70이면 이렇게 얼추 봤을 때 뭐 갱신 시점에 암 보장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좀 싸게 내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갱신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예상하는 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3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 있다가 암보험이 갱신된다면 얼마 정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보통 한 2배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위험률이 더 증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암 발병률이 점점점 더 증가되면 2배가 아닌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자님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는 것 대비 지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내 수입은 적어지지만 지출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보험료 지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에 대한 보장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상품이시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납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그때그때 다르듯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은 비갱신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갱신형 상품, 비갱신형 상품 모두 장단점이 있으셨는데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조금 저렴하더라도 차후에는 보험료 많이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점장님께서는 비갱신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이게 통합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가입했거든요. 통합보험이요? 네네. 네네. 예, 근데 이거 더 가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시청자님 정확한 보험명은 모르세요? 여기에 프리스타일 통합 CI라고 되어 있네요. 통합 CI 보험이세요? 네네. 이거 지금 언제 가입하셨어요? 이게 한 3년 된 거, 여기 2012년 12월? 이때 가입했네요. 납입금은 어떻게 되세요?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14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네.
지금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예, 다른 보험은 없는데요. 네, 그럼 궁금하신 점이 어떤 것이었죠?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이거 하나신데 추가로 또 보완이 필요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제가 바로 이창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로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본 네.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생명의 프리스타일 통합 CI 보험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요. 아, 맞아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이거 하나로 충분하신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네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요. 아, 그러시고요. 네. 그러시면 혹시 지금 통합 CI 보험 증권 보고 계신가요? 증권이 예,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증권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보시면 중간 네. 부분에 가입 내용이라고 적혀 있으실 겁니다. 계약사항 및 보험 가입 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거기 보시면 네. 가입되어 있는 뭐 특약 부분들, 뭐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이렇게 특약 부분들 적혀 있으실 텐데요. 네, 많아요. 네, 거기 보시면 혹시 실손 의료비 보장 이렇게 특약 적혀 있으신가요? 예, 동양실손 의료비 특약하고 1종, 2종 이렇게 있네요. 아, 확인하셨어요? 네네. 아, 그러시면 CI 보험 안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특약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부분이신데 네네. 혹시 이렇게 가입을 하신 의도가 시청자님이 네. 원하셔서 가입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냥 해주는 대로 했는데요. 아, 그럼 그 당시 설계사분이 해주시는 대로 가입을 하신 거죠? 예, 뭐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되게 많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CI보험 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을 넣게 되시면 수술 특약 부분이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비로 병원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정도만 보장을 받게 되시는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시면 10%의 자기부담금에 당연히 내시는 부분이 좀 크게 몸으로 체감이 되실 텐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입원 특약이라든지 수술 보장 특약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는 입원 특약 부분만 있으시고 수술 특약은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10%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여쭤보셨던 거 부분에 그 통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더 가입을 하셔야 되냐 이 부분으로 네. 여쭤보셨는데 네네. 지금 중요하신 건 지금 동양생명에 가입돼 있는 상품부터 점검을 받아보신 후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네. 그대로 통합보험만 유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점검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은 저희가 방송 도중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가 네. 방송 끝나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시청자님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요. 저희가 보장 내용을 증권을 보고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문자 상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558님이십니다. 종신보험의 특약들이 5년 갱신인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점장님, 특약들이 5년 갱신형이라고 하시는데요. 괜찮을까요? 일단 대답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신보험의 특약이 5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으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다 좋아도 종신보험의 5년 갱신으로 특약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구성원을 보면 입원비도 갱신, 수술비도 갱신, 암 진단자금도 갱신입니다.
네.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예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보험료가 적다라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주계약과 그다음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약들이 갱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작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대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뭐 20, 30대나 30, 4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을 크게 잡고 대신 특약들을 갱신으로 설정이 되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정말 싸고 좋은 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거지 5년마다 갱신됐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하고 통화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비갱신되는 특약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요. 어떤 보험료적인 부분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보험료는 좋다. 하지만 갱신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시면 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종신보험의 주계약 부분들을 가입 금액을 축소하시거나 또는 정기특약으로 변경하셔가지고 비갱신 특약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폭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의 5년 갱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 5년 갱신형 상품의 경우는요, 차후에 보험료 부담이 크실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기 전에요. 네, 팀장님, 아까 그 당뇨가 있으신데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의료 실손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실비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이시라고 하시면 상해 의료 실손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서류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은 있으실 텐데요. 제가 방송이라서 정확한 회사 명칭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질병 쪽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꾸준히 다니신 1년치 의무기록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일반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 입원하셨을 때는 5,000 그리고 통원은 30 이렇게 가입이 가능은 하신데 그 당뇨 환자분께서는 5,000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입이 가능하신데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잡히신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실손 의료보험도 있으시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141님이십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어떤 회사 상품이 좋을까요? 이게 자주 저한테 여쭤보는 질문이신데요. 이 문자를 받아서 참 좀 당황했네요. 예. 회사마다 연금 상품은 모두 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좋다, 어느 회사가 나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회사 연금 상품들마다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단 0.1%만 더 받는다라고 해도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비교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시이율 상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신다면 상품을 유지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활용하신다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나중에 큰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는 특정 회사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회사별로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신 후에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저 미래에셋 친디아 편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 중인데요. 네네.
네, 이 보험 유지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청자님, 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007년 4월경인데요. 네, 2007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30만 원이요. 30만 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조인성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가입하신 변액 유니버설 보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2007년도에 침대와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가입해 주셨다고 하셨고요. 네. 예. 지금 정리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률적인 부분이세요? 아니면 납입 기간이 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만기가 없거든요. 종신입니다. 네. 납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죠. 처음 가입했을 때 중국 올림픽 특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 되게 좋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던 거였는데요. 목돈 만들기 플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큰 폭으로 떨어졌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해지하면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유지를 하다가 원금 도달을 하면 해지를 할까 어쩔까 이제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원금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물어봤더니 해서 이제 이 원금이 도달을 했을 때 해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자, 그럼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앞으로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의향은 있으세요? 네. 그러신 거고요. 하지만 이 실적 배당형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펀드 변경을 통해서 변동성이 적은 펀드를 구성해서 나아갈 수는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봐드릴게요. 네. 자, M사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침대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중국과 인도에 투자되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세요. 네. 위험군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이나 인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펀드 수익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상품이 침대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펀드가 중국 펀드이거나 인도 펀드이거나 아니면 중국과 인도하고 결합된 침대와 펀드이세요. 네. 예, 혹시 펀드명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네. 대부분이 그때 당시 2007년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차이나 펀드나 아니면 그래서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가고자 중국과 인도에 고루 투자되는 펀드를 많이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9년 이상 유지하셨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저축보험이 7년에서 8년까지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자, 비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9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좀 안정권에 접어드신 거거든요. 8분응선은 넘으신 상태세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9년 정도 30만원씩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원금만 따져보더라도 3천이 넘으시잖아요? 네. 예. 매월 30만원씩 만약에 매월 3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0%를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세요? 그거는 시청자님도 감내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근데 기존에 모아있는 적립금이 3천만원이세요. 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고 하면 300만원이거든요. 네. 예. 일반 직장인 급여와 맞먹는 수익률일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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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금 적립금도 이제 3천만원 이상 올라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금 시장을 넘으셨기 때문에 물론 비용 유지 기간으로 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셨는데 펀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거는 펀드를 환매한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45이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적립금을 어떤 국내나 아니면 국내 국공채나 아니면 펀드 운영사를 단 한 곳이 아닌 여러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변액연금이나 이런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차피 펀드 변경을 하는 거는 환매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은 진행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방송 끝나고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